12월 달에 진행 중인 배당주 정기 투자 대상과 시황, 생각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배당주 투자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투자자 분들은 해당 정기 투자로 얻고자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배당주들과 배당 ETF 2종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배당주를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이 마시멜로 모으기의 목적은 배당금이 매년 10% 정도씩, 이게 뭐 월세와도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이 월세가 매년 10% 정도씩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과, 두 번째는 배당주의 지분값도 이 월세가 10%나 늘어났으면 부동산 가격도 조금씩 오르듯이 이 배당주 지분들의 값도 매년 5% 정도 이상은 올랐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요구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세 번째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배당주 지분량도 매년 5% 이상 증가했으면 하는 굉장히 바라는 것이 많고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사항 같지만, 다행히도 거북이 같아 보이는 이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ETF들은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지분량을 늘려가고 있는 이 아리랑 고배당 ETF와 SCHD의 경우에는 지난 10년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종합 기대 수익률이 모두 11%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한국의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높아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달러가 굉장히 오래된 시기로 1,300원에서 1,400원 1달러당 이 정도 가격이 머물던 시기에 달러를 모두 판매했기 때문으로, 약달러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미국 외 국가들로 다시 환차익을 노리는 돈들이 이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배당주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분량을 늘려간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매장들과 그렇지 않은 곳은 천지 차이인데, 물론 배당주 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미 성숙한 대기업의 지분을 투자하는 개념이지만, 그 사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재미도 있고 실제로도 투자 성과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떠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는 기존의 사업들은 잘 운영이 되고 이슈 사항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매출과 실적이 정리된 분기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되었고, 그와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향의 배당금은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해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특히 개별 주식의 영역 비중이 크게 낮아진 상태로 앞으로도 이 상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의 투자 시간에, 개별 주식 영역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배당 ETF들의 종합 실적, 연평균 종합 실적인 11% 수준을 이기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전 종합 전적상 가능은 어느 정도 할 것 같더라도 굳이 이런 배당 ETF 양쪽 조합인 130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국가적 분산 투자 효과까지도 가져가는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도 연평균 11%나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굉장히 높아지는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생각 정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투자들의 대가들의 책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영역으로, 실제로도 90% 이상 개인 주식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별 주식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차라리 본업과 부업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투자의 원재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금 자체를 더 벌어내서 국가지수 인덱스 투자라든지 배당 ETF 투자 같은 쪽을 원금을 증액시켜 버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은 이 선택이 결과 차원에서도 훨씬 더 낮고 운영 측면에서의 난이도도 훨씬 더 낮아지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개별 주식에 개인이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내가 아는 선 안에서 생각을 조합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아무리 집중하여 시간을 더 쏟는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90%에서 95% 개인 투자자는 확률적으로 지수 투자나 분산 투자 전력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의 정기 투자 선택은 늘 비슷비슷한 정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메인은 배당 ETF 이종에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거나 투자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루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적상으로도 낮은 성과가 기대되는 전략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운영 측면에서도 실제로 해보시면 굉장히 난이도가 따르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워런 버핏도 추천하는 미국의 S&P 5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정기 투자로 장기적으로 진행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누구나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선택을 하더라도 장기간 운영해 가지 못하고 손실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고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복하여서 복습하고 시황 상황을 살펴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히 타이밍 예측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가짐과 방어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투자의 영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과거를 돌아보면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이 길을 나아간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오늘의 숙제를 다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배당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SCHD 기반의 서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달러 해지 상품과 아리랑 고배당 ETF를 병행 투자하고 있는 이유를 좀 공유해 드리면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배당률이 6% 이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나 연 1회 배당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SCHD 기반의 투자는 월 배당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나 배당률이 3.5% 내외로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배당률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랑 고배당 비중을 2 그리고 SCHD 비중을 1 정도로 해서 병행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은 서로 간의 장단점을 호환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당률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5% 정도로 준수한 배당률을 챙겨가면서 기존 아리랑 고배당 ETF의 연 1회 배당이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일부 월 배당이 지급되면서 재미도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배당 ETF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둘 다 약 12%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 투자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준수하고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3% 정도가 상승해서 높은 배당률 대비 주가 성장은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SCHD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현재 배당률은 3.5% 내외로 약간 아쉬운 수준이지만 주가 성장 부분은 지난 10년간 34달러에서 72달러로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8.5%나 주가 성장을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배당 ETF에는 약간 장단점이 있어서 섞어 주었을 때 오히려 좀 재미를 많이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주가 성장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연평균 6.3%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기대 수익률은 두 배당 ETF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주가 성장률과 배당률을 조합해 봤을 때 약 11% 정도 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SCHD의 경우에도 12% 정도 되는 종합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3.5%로 다소 낮으냐 주가 성장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 둘을 조합해 봤을 때는 여전히 11% 정도 되는 굉장히 준수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장점이 존재했지만 일단 국가적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개 국가에만 몰빵 투자를 했을 때는 얼마든지 한 개 국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를 미국과 한국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분산 투자 효과를 늘리고 편익 종목의 수 역시
아리랑 고배당주에 편입된 30개와 SCHD의 100개를 조합하여 130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분산 투자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두 배당 ETF는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아마 최소한 한 곳에 대한 관심 또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두 군데를 병행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병행 투자를 했을 때 가져가는 이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의 배당주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개별 주식의 영역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배당 ETF들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는 11월 달이 저의 ISA 계좌 3년 만기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을 전체 다 판매하고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했기 때문으로, 이 스킬은 3년마다 ISA 계좌에 모아가던 돈들을 배당 세금이 0%인 비과세 존인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유드리면, 원래는 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한도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된 ISA 계좌는 3년 만기 시마다 약 8천만원까지를 모아서 연금저축계좌로 더 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관련한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외에 배당금 투자자 분들에게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이 15.4% 세금이 굉장히 아까운 부분인데, 이 연간 한도가 1,8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좀 저는 아쉬웠기 때문에, 이 ISA 계좌를 활용해서 3년마다 추가 납입을 시키는 개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당금에 부과되는 15.4% 세금은 55세까지 연금 개시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5% 과세가 되고, 55세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만큼 배당주 지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스노우볼을 굴려가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매년 900만원까지는 많이 아시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이제 금액을 납입하면 16.5%에서 13.2% 수준의 세액공제, 확정소득을 챙겨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배당주에 또 재투자를 하여 큰 스노우볼 굴리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스노우볼이 좀 만들어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추후 연간 2천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해당 없게 만들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저축 계좌와 ISA 계좌는 필수로 잘 활용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 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 포함되어 있는 30개 기업들 중에서 랭크 1위부터 20위까지의 현재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실적 종합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특히 랭크 10위 안의 기업들이 아리랑 고배당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 ETF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는 이후 배당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의 랭크를 살펴볼 항목은 현재 기준으로의 배당률과 23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 그리고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 ETF 포트폴리오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퍼센테이지입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 30개 종목 중에서 랭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22년도 실적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8.3%,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 합계를 더해보면 2조 7,100억 수준이었습니다. 22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총 영업이익 합계는 3조 7천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22년도 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3분기의 영업이익 또한 그렇게 큰 편차 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랭크 2위는 JB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의 배당률은 7.6%, 그리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6,700억 수준이었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8천억 원 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시기인 것 같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위는 KB금융으로 전년도 기준의 배당률은 5.5%, 그리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가 6조 500억 수준으로 전년도의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5조 6천억 원이었는데 1분기에서 3분기 만에 전년도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 영업이익 모두 괜찮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25% 정도의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금융산업 특성상 배당률이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위는 우리금융지주로 전년도의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9.2% 수준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4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에 3조 2천억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랭크 5위는 DGB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6천억 수준이었는데 23년도 1, 3분기 만에 5,600억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은 배당률이 인상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6위는 하나금융지주로 전년도 배당률은 8.2%,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4조 7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4조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분기 배당 정책도 발표하였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랭크 6위는 BNK 금융지주로 전년도 기준으로는 8.9% 배당률, 그리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1조 1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8,600억을 달성하여 역시나 굉장히 높은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전년도 배당률은 8.9%,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5조 8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5조 2,3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은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랭크 1위부터 8위까지는 아리랑 고배당 ETF의 특성은 올해 배당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영업이익 합계를 1분기에서 3분기까지를 살펴보더라도 금융권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위 랭크는 SK텔레콤인데 22년도 기준으로는 6.6% 배당률, 22년도 영업이익 합계가 1조 6천억 수준이었는데 1, 3분기 만에 1조 4,400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될 요소는 없는 것 같으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랭크는 삼성카드로 7.6% 배당률 수준이었는데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는 8,400억, 그리고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5,600억 원 수준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위부터 10위까지 랭크에 대한 실적 합계를 살펴봤는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포트폴리오가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나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위부터 8위까지는 금융권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22년도 영업이익 합계를 계산을 해보면 29조 1,400억 수준으로 이것은 1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3분기까지를 대략적으로 75%로 계산하면 21조 8천억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의 23년도 1, 3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25조 3,200억 원 수준으로 23년도 영업이익 합계 75%보다 11% 정도 초과 달성한 86%를 달성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24년도에 종합적으로 분배금이 지급될 때 배당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보이며 실적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 배당률은 전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7.5%나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배당금이 실적과 비례